안녕하세요. 솔로몬스터의 신영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하자소송 전일부분 쟁점상 두 번째 시간으로 여덟 번째 항목 조적벽체 시멘트 몰탈 두께 부족 시공과 세대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액체방수 성능 부족, 열 번째 현관 욕실 발코니 단차 부족으로 인한 신발 걸림,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적벽체 위에 시멘트 몰탈을 하였으나 몰탈의 두께가 과연 설계도서대로 정한 치수하고 일치가 되는지 두께로 확인하기 위해서 코어를 채취를 한 것입니다. 보통 시멘트 몰탈 내벽의 두께는 18mm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준공도면에 두께 표시가 상당히 다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착공도면에는 표기되어 있더라도 사용 승인 검사 받을 때 하도 하자 소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두께에 대한 치수를 싹 다 지우는 경향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건축사가 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들은 반드시 재질, 두께, 표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끝까지 유지를 해야 합니다. 각 세대 조적벽체 시멘트 몰탈 두께가 설계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과 달리 축소 시공되어 벽체의 평활도 불량과 내구성 저하를 초래하고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과 시공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두께를 축소 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도서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만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경우에는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건축표준 시방서 15015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을 보면 됩니다. 개선 방향은 설계 기준 상태의 시공비와 실시공 상태의 시공비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두께가 좀 약간 18mm인데 9mm 시공을 했다 그래갖고 단가를 50%로 적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높이를 3.6m까지는 기본 치수로 보는데 3.6m를 할 경우 9mm가 됐든 18mm가 됐든 가설 공사를 해야 합니다. 발판도 매야 되고 바탕면 청소도 해야 되고, 끝난 다음에 주변 정리 작업 이런 것들, 양생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단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mm 하더라도 발판을 해야 되고 18mm 하더라도 발판을 해야 되는데 발판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을 때 보통과 곱빼기를 시킬 경우 보통이 한 그릇에 6,000원일 경우 곱빼기는 8,000원 내지 한 9,000원 정도 합니다. 불과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재료는 2배 정도 들어갈지는 몰라도 인건비는 2배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릇도 약간 좀 큰 그릇 쓰면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닭강을 2배, 3배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재료비는 2배 정도 들어가더라도 인건비라든가 그릇이라든가 부자재 이런 것들이,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 정도만 이렇게 더 하기 때문에 시멘트 몰탈의 두께가 18mm하고 9mm를 50% 적용해서는 안 되고, 재료비 차액은 100%로 적용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내지 한 30% 정도만 약간 더 올려주면 됩니다. 인건비가 크지 재료비는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재료비는 100%, 인건비 그 차액은 100%가 아니라 한 20% 내지 한 30% 정도만 더 가산을 해서 주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본 사진은 화장실 액체방수 바닥 두께를 측정한 것입니다. 바닥을 그라인더로 잘라내서 코어를 뚫어 가지고 방수층 두께를 재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액체방수 시공이 설계 기준과 달리 액체방수 공정 중 방수 몰탈 누락 및 축소 시공 등 변경 시공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바닥 방수 성능의 저하, 시공 차익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시공비 절감과 시공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변경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건축표준시방서 11045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를 보면 되며, 도면은 실내 재료 마감표나 실내 부분 단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선 방향은 설계 기준 상태의 시공비와 실시공 상태의 시공비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을 합니다. 발코니의 재료 마감표는 액체 방수, 시멘트 몰탈, 실외기실도 액체 방수, 시멘트 몰탈만 표기가 되어 있지 두께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액체 방수의 문제점을 한번 본다면, 공동주택 하자 소송의 단골 항목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시멘트 액체 방수를 두께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방수제에 물, 모래 등과 함께 섞어 반죽한 뒤 콘크리트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공법으로 주로 욕실, 발코니, 지하실 등에 시공됩니다. 공사비가 적게 들고 비교적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반면, 콘크리트 구조체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되면 방수층이 파괴되어는 단점이 있습니다. 누수의 문제는 액체 방수의 두께 부족에서 비롯된다기보다 균열로 인한 것이 상당하고, 사실상 방수층이 얇다고 하여 방수층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점을 간과하고 감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정에는 샘플 조사를 통해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를 확인하기 때문에 샘플 두께가 전체 보수비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인들이 감정 기준으로 삼은 액체 방수 두께에 따라 보수비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감정인들이 감정 기준을 삼는 두께의 적정성 여부에는 설계도면 및 건축 시방서에 액체 방수 두께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통상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상의 두께를 감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그런데 현재 하자 소송이 제기되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일러도 2006년도 이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정인 기준이 되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역시 2006년도 이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감정인들이 막연히 액체 방수 두께를 기재하였던 1994년도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알다시피 표준 시방서는 1999년도에 개정을 거치면서 액체 방수 공정을 줄이면서 두께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또 2006년도에 또 한번 개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액체 방수 두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액체 방수 두께를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표준 시방서를 재개정한 대한건축학회는 시공 두께가 많거나 두껍다고 하여 품질이 우수하다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오히려 두껍게 시공할 경우 넓은 면적을 고르게 바르기 어렵고 방수층이 탈락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시공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건축 시공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방수제가 개발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일정 수준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방수 두께의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표준 시방서에서 액체 방수의 두께 기준이 삭제된 개정 취지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1994년도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액체 방수 두께를 부족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계 도면에 액체 방수 두께에 대한 지시가 없다면 주택의 설계도서 기준에서 정하는 해석 순서에 따라 설계 도면이 표준 시방서보다 우선하므로 도면대로 액체 방수가 시공되어 있다면 이를 하자로 볼 수가 없고, 공사 시방서와 표준 시방서를 놓고 보더라도 시멘트 액체 방수가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시방서를 공사 시방서보다 우선 적용할 당위성이 없으므로 표준 시방서가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년도 이후 개정된 표준 시방서에서는 액체방수 두께를 삭제하였으므로 결국 액체방수 두께의 근거가 없는 바, 이 점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법인 파인 정옥식 변호사의 글 내용을 참조하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번째, 현관, 욕실, 발코니 단차 부족으로 인한 신발 걸림입니다. 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욕실 바닥에 슬리퍼가 있는데 문이 닫을 경우에 슬리퍼 때문에 문이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실 바닥과 욕실 바닥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최소 5cm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6cm, 7cm, 8cm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과다하게 표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욕실의 바닥의 차이는 물이 넘어오지 않을 정도이면 되지 꼭 5cm가 아니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욕실 바닥의 물이 빨리 드레인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면은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또 미끄러져서 사고 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신발에 걸리는 것보다도 물이 잘 빠져나가는 것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 및 문제점을 본다면 현관, 욕실, 발코니 바닥의 단차가 설계 기준과 달리 축소 시공되어 신발 걸림 등 생활상 불편함이 초래되며 세대별 바닥 단차 차이가 크고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전체적인 시공이 불량한 상황입니다. 이는 시공사가 시공비 절감 등을 이유로 임의로 축소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 감정 실무 기준에는 욕실 바닥 단차의 부위를 50mm를 보고 있으며 보수 비용은 타일을 철거 재시공하는 게 아니라 매트 설치하는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화장실 문턱과 바닥 타일 면의 단차 불량의 하자는 설계 도서의 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욕실 단차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경우 슬리퍼가 욕실 문 하부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5cm로 시공을 했는데 슬리퍼가 걸린다고 해갖고 하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욕실 단차가 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 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 물매 100분의 1을 고려한 값보다 미달한 경우 하자로 봅니다. 욕실 단차가 설계 도면과 상이하더라도 100분의 1 정도 물매가 나왔을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치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5cm를 최소 단차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용 산정하는 방법은 욕실 발판 매트 설치하는 비용으로 산정을 합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010-3003-3100으로 연락 주시면 충실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